안녕하세요. 네오IT팀입니다. 오늘은 향후 10년의 미래 변화를 이끌 혁신 기술 10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혁신전략연구소 키스텝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보고서고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사고요.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술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미래 향후 우리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술들을 선정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소개하는 그리고 보고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고요. 향후 10년간 미래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기술,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부각될,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그러한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차세대 프로세스 자동화, 가상화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연결의 미래, 그리고 세 번째 분산 인프라, 그리고 차세대 컴퓨팅,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응용 활용, 그다음 프로그래밍 미래, 트러스트 아키텍처, 그리고 바이오 혁명, 차세대 재료, 청정 기술의 미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커다란 그 파급 효과를 가질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프로세스 및 자동화, 가상화.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AI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조 쪽에서, 특히 이 제조 쪽에 이제 이 자동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산업 IoT라고 해서 이 산업에 기반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이용한 협동 로봇 RPA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제 3D 4D 프린팅, 이런 이제 기술들이 앞으로의 이 자동화 및 가상화를 일으키는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어떤 현실의 어떤 장비가 있고 이거를 그대로 가상 세계로 이렇게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트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 세계에 있는 어떤 장비나 공장이나 이런 것 사물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 통해서 혁신을 이룬다거나 하는 거죠.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세대 프로세스의 자동화, 가상화는 2025년까지요. 이 생산과 작업 활동을 50%가 자동화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현실에서 처리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예상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 로봇과 AI죠. 이 로봇과 AI, 이게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하고 활동하는 이런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결국은 인력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재구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인력 활용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많은 노동 대체 문제에 우리는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 이 3D하고 4D라는 이런 기술들은요, 제품과 서비스의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리고 개발 주기, 이런 것들을 단축시키고요. 다품종 소량 제품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개인화된 그러한 제품들이 적용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차세대 어떤 자동화, 가상화는 바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 어떤 문제, 노동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가 결국 개발비가 단축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연결의 미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G 그리고 이 IoT, 사물 인터넷이 연결됨으로써 모든 기기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요, 바로 이 5G를 이용을 해서요, 세계 인구의 약 80%가 이 5G를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이 5G를 이용하게 되면 고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그 원거리라든가 단거리에 걸쳐 가지고 이 초고속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격 수술 그리고 라이브 VR 뭐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과거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연결돼서 고속으로 데이터가 전송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G가 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결의 미래인 것이죠. 다음 분산 인프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클라우드 컴퓨팅이고요, 엣지 컴퓨팅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2025년까지요, 기업이 생성한 이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은 전부 이 클라우드하고 엣지 컴퓨팅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어떤 서버들은요, 별도의 서버실을 두고 구매를 해서 기업들이 비용을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컴퓨팅은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결국은 이 분산 인프라 기술을 이용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요. 조직 내 서버나 IT에 대한 인프라, 이런 구축들은요, 이 클라우드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인력들, 이런 것들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컴퓨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자하고 뉴로모픽 컴퓨팅을 이제 말하는데요. 2035년까지 이 양자 기본 컴퓨팅이 이게 이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는 폰 노이먼 방식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 0과 1이라는 이 디지털 이진 신호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0과 1로서는 사실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한다든지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계에 봉착했고요. 결국은 이 양자 컴퓨팅이 이제 새로운 미래 컴퓨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자 수준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고성능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 재료, 화학, 의약품 등 이런 전반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어떤 제품 서비스 개발을 더 촉진하고요. 또 이런 암호화 보안 알고리즘이 이제 기존의 폰 노이먼 방식에서는 이제 이게 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인공지능이죠. 이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스피치 기술,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2050년대까지 디지털 서비스가 전부 75% 이상이 이제 사용자 맞춤형, 또 편의성이 향상된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런 AI를 기반으로 문서 정리라든지 이런 단순 반복하는 이런 작업들은요, 전부 다 AI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나 고급 엔지니어링, 이런 전문화된 서비스조차도 AI가 이걸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노동력의 대체는 바로 이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급 어떤 그 엔지니어링인지 전문화된 어떤 서비스 영역조차도 이제 이 AI가 그런 노동력들을 대체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무슨 회계사,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주식 트레이너 같은 것도 또 애널리스트 같은 것도 AI로 이제 대체가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AI와 함께 협업해서 일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미래, 2050년대까지 이 개발 분석에 소요되는 이런 시간들이요 30배 이상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지보수도 힘들고 개발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점점점 자동화, 지능화되면서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개발이 이제 복잡성이 줄게 되고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해서 그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관리 분석, 이쪽 부분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 아키텍처,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데 전 세계의 모든 GDP 산업은 10%는 대략 블록체인과 연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 빠르게 적용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는 중간자 개입 없이 기업 간, 개인 간에 바로 비즈니스 활동을 아주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중간에서 뭔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공인중개사 같은 거죠. 부동산을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면요, 공인중개사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이제 뭐 무역 부분, 중간 무역 이런 게 이제 필요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생체 분자,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 머신, 바이오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있겠고요. 인간 게놈에 대한 염기설 분석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런 분석 작업은 이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이제 점점점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바이오의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 물질에 대해서 신속한 분석, 빠른 백신 개발,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의약품,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적은 시간에 또는 적은 비용으로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바이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DNA 같은 생물학적 재료, 이런 것들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데이터 저장 능력과 확장성, 이런 것들을 대폭 개선해서 과거에 이뤄내지 못했던,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러한 이제 그 영역들이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바이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헬스케어 같은 그런 분야가 앞으로 성장하는 분야가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재료, 이거는 이제 나노 소재, 그래핀 같은 이런 나노 입자, 이러한 이제 새로운 소재들이 개발이 되면서요, 어떤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게 하면서 이제 산업을 혁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된 특허 수가 앞으로 2050년대까지 10배가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의 혁신으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경제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고 기업의 구조가 개편되는 거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차세대 재료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산업을 혁신하는 그러한 영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정 기술의 미래, 바로 이제 앞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러한 핵융합, 스마트 분배 측정, 배터리, 그렇죠? 탄소 중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위기 이제 1.5도라고 하죠.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은 1.5도다. 이게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페널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 이것이 이제 청정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에 큰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던 그러한 정유 산업들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천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태양열, 그런 청정에너지, 수소, 이러한 이제 에너지 기술들이 산업이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에 관련된 이러한 모든 영역들은 새로운 법과 규정, 이런 기후변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앞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벌써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요, 이런 수소 쪽에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청정 기술, 이거를 선점을 앞으로 어떤 에너지 기업이 먼저 선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알아봤고요. 결국은 미래 기술 발전이라는 게 산업의 혁신도 이루어지고 그런 영향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차세대 프로세스와 이 자동화, 가상화, 이게 이제 사실은 전 산업 영역에 영향을 줄 만한 기술로 우리가 손꼽고, 이게 가장 영향을 파급력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각 필요한 각 산업 분야에 맞춰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술을 선점하면은 결국 독점적 지위를 얻을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혁신을 하려면, 그렇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그 10대 기반 기술로 이제 헬스케어, 차세대 모빌리티, 그다음에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친환경 지속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바로 이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이제 패권 경쟁, 이런 게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산업들, 이러한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